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을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국 증시는 연초부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또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 거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 현지를 활발하게 다니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분석하고 계시는 중국 경제 통이시죠.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실제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투자 인사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认识您非常高兴。我也很高兴啊没想到你会说中文呢。我会说中文。哇，让我大吃一惊哎。我的专业是中文。哦，难怪，怪不得。 제가 오랜만에 진짜 중국어를 교수님 앞에서 써보는데 어.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도래지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발음하고 성조는 매우 좋으십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A뿔인가요? 뭔가 성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중 사회과학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죠. 한중 관계를 연구하는 뭐 한국 학자분들, 사회과학 쪽이니까 뭐 경제, 네. 정치, 사회문화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학자분들 같이 있어서 어쨌든 뭐 이런 연구자들 많이 모여서 새롭게 이제 분야를 발굴하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직접 들어볼 수 있다니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뭐 중국 수출이나 아니면 뭐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었잖아요. 네. 이 시진핑이 지금은 어떤 대응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막 이렇게 치열했을 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시진핑 누구를 원할까요? 그랬을 네. 때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바이든을 원한다. 오, 네, 그래요? 바이든을 반영한다. 근데 왜 바이든을 원했냐면 일단 바이든은 익숙해져 있고 근데 네. 바이든은 중국을 확 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틈을 줬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0월까지 했을 때 중국이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도 한 300억 달러 수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트럼프 2.0이 되면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 것이 왔다 하고 이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 세게 나가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도 할만하다. 어떤 할만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세를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신확장주의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하물며 동맹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불만이 많은 나라들이 많죠. 근데 그것을 다 이제 내 편으로 만들 아군을 위한 그러니까 전방위 외교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왕이 외교부장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맞아요. 우리 힘을 모으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응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때리면 일단 동일 원칙으로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일단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일단 경제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만 통계를 보더라도 5% 성장을 했는데 수출이 지난 10년 동안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중요한데 제일 큰데 그렇죠. 수출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밀어내기도 해서 높았는데 올해 이제 더 이제 트럼프 2.0이 되면 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좀 좋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면 상호 원칙에 따라서 너도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이제 트럼프 2.0에서 대중국 제재가 이제 심화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죠. 그 이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미 네. 다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도 뭐 대중국 관세할 때도 바로 나왔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충돌이 네. 더 심화될 거고 그 영향이 이제 우리한테도 고스란히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최근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더니 중국이 바로 네. 맞대응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미 좀 시나리오를 좀 철저하게
쌓아놓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딥시크의 출현 시기가 네. 굉장히 딱 의아하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딱 딥시크를 딱 발표를 하면서 AI 선전포고 같은 거를 했는데요. 지난 일기 때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또 화웨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딥시크가 있다라는 의견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중 AI 경쟁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게 딥시크.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로 대변되는 중국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이야기인데 사실 AI 이야기도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AI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매우 드라마틱하다 지금 한데 제가 봐도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그렇죠. 시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2.0 취임식을 했어요. 그날 지금 딥시크의 추론 모델 R1이 1월 20일 날 발표를 딱 했어요. 네. 발표를. 그리고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이창 총리가 주재하는 기업 간담회에 처음으로 량원펑이라는 그 CEO가 공개석상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고 있는 사진, 네. 그게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이 AI 산업을 육성을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구축되는 와중에 하나의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게 출시된 게 시간에 맞춰서 던졌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시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분야에서 제2의 제3의 딥시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사실 이 중국의 AI 발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7년도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는데 2018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점령에서 본격적으로 해중국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 2019년도에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냐면 미국 주도의 AI 산업을 굴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재를 강해지면서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엄청난 발전을 시켰죠.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지금 2024년도까지 중국의 AI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532개 대학에서 AI 관련 학과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게 다 최근 요 6, 7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미중간이 그 사이 터지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과 대학으로 AI 단과 대학은 한 10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AI 단가 단과대 자체를 아예 운영하는 대학이 60개 정도.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인적 자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뭐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기업 조사를 해보면 막 그 사업 범위에 AI가 들어가는 기업 수만 쭉 뽑으면 한 400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건 400만 의미 개요? 없다 치고 네. 조금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전문 AI 기업이 한 4,500개. 그 중에 한 16%, 17% 정도가 생성형 AI 기업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딥시크가 딥시크가 나온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딥시크만 나무만 보면 안 되고 네. 중국 AI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스타게이트 나오고 맞아요. 또 최근 얼마 안 됐죠. 지금 또 미국 주도의 AI 이니셔티브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간 AI 충돌은 더 본격화되고요.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는 더 심화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심화된다는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네.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제가 현장을 뛰고 많이 만나고 조사한 저로서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연초 중국 증시의 강세를 촉발한 건 당연히 뭐 딥시크가 맞지만 내수 소비 확장세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를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여러분들 증시 지금 그 어떤 나라보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보면 가장 많은 성장률을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요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소비가 핵심인데 뭐 올해도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소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는
뭐 나중에 전망을 뭐 따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수출 의존도가 수출 기여도는 낮을 것이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소비를 하려면 중국에 지금 hen정을 많이 갔잖아요. 이 끝나고 제가 주말에 또 이제 상하이를 가는데 네. 많은 사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반 소비자 이야기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산이 한 10억이 있었어. 네. 부동산하고 주가가 있었어. 그럼 다 반토막이 났어. 지금 내가 10억 하는 게 지금 한 3, 4억, 4, 5억밖에 안 되는데 당신 같으면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자산인 증시와 실물자산인 부동산 중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시를 살리는 겁니다. 네. 부동산 심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증시가 올라가줘야만 네. 소비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시를 올려야 되는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비 확장세가 지금 결국 소비가 중국 경제를 밀어올릴 것이고 소비가 돼야지만 또 증시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네. 다 이게 이런 선순환 구조에 속에서 흘러간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초에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끝난 우리가 춘절 소비 있잖아요. 네. 춘절이 지난 8일이었죠. 1월 말부터 2월 4일까지. 네. 좋게 나왔죠. 중국 소비는 출발이 이제 춘절 소비로 시작되거든요. 춘절 소비에 한 5억 명 이상이 네. 돌아다녔어요. 여행을 했어요. 네. 뭐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 기 전보다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영화도 많이 봤어요. 관광 소비장 이번에 8일 동안 한 우리 돈으로 약 한 135조를 썼더라고요. 네. 썼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도 비교했을 때도 한 30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영화를 이번에 본 사람도 한 1억 7천만 명이 영화를 봤어요. 정말 많이 봤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돈 한 2조 정도를 이제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지만 작년 대비해 1인당 개인 소비를 좀 나눠 보면 네. 올라긴 했지만 여전히 많지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여전히 크지 않아요. 뭐라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소비를 하고 있다.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계속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증시를 올려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구한신 전략. 맞아요. 이번에도 이구한신에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집안에 있는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색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서비스 소비, 아까 제가 말한 건 서비스 소비인데 네. 이런 제품 소비도 이번에 춘절 소비 때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구한신 계속 갈 거다 하고 증시 말씀을 드릴 때지만 결국 내수 소비 확장세가 중장기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기도 하다. 맞는데 네. 결국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얼만큼 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의 이 전체를 방향을 봤을 때는 결국 이번 다가오는 양에서 고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월을 주셔야 봐요. 양의 전에 증시가 치고 올라 내려올 것이냐, 양의 후가 될 것이냐. 요거는 뭐 전통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양의 어떤가요? 그 양의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뭐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양해가 그러니까 기대감은 양해가 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 나서 전체 내용이 없을 때는 또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전과 후를 보는데 이게 한 6대 4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걸 뭐 저는 그냥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의 관전 포인트 양회에서 이제 몇 프로를 이야기를 하고 네. 통화나 재정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전후에서 어디가 타이밍이 좋을 것이냐를 좀 네.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봐야겠네요.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기조 속에서 이 글로벌 IB를 포함한 기업들이 최근에 중국을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제조 혁신으로 풀어가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좀 잘 먹히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 일단은 이 글로벌 IB들이 포함한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탈중국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사실 탈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탈중국은 뭐 인건비가 올라서 제조기업도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부분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지금 탈중국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네. 우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탈중국을 그냥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제조 혁신이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게 지금 아까 딥시크 말씀하셨는데 제조 혁신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네. 지금 중국의 제조 혁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할 때도 결국은 뭐냐면 이 첨단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네. 올해도 제가 이제 31개성 지방 양의 내용을 쭉 들여다봤을 때 네. 뭐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한 5% 범위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그 경제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프라 투자.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인프라죠. 그러니까 6G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이 인프라 투자를 해서 5%를 방어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첨단 제조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말한 제조 혁신하고 매우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첨단 장비 제조에 인인 산업 증가율이 2024년도니까 전년 대비 한 7.7% 증가했고요. 하이테크 제품도 8.9% 네. 2024년도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을 제조 혁신을 이끌었죠. 신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집적회로 우리가 IC 반도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제조 혁신 속도는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도 네. 반드시 중국의 기술 자립 산업의 고도화, 그다음에 이런 제조 첨단 제조 장비로 넘어가는 형태의 지원금, R&D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 혁신은 뭐 미국이 이렇게 더 빨리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이미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중국의 제조 혁신이 네. 결국 우리한테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의 대중국 수출보다 대중국 수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랑 또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요 타임테이블이 제가 볼 때 매우 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빨리 보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제조 혁신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뭐 제조업이나 AI도 우리보다 앞선다고 이미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좀 유연성 있게 활용할 건 활용하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우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협업을 할 것인지 네. 이런 전략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부분 분야가 네.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조업이나 소비주 쪽으로 좀 투자를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요? 네. 저희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 주자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요번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시진핑 수석이 빅테크 기업들 만났잖아요. 거기에 네. 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다 아시는 기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제조 같은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 스마트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한 45만 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뭐 로봇 분야에서는 뭐 사실 경쟁이 좀 안 될 만큼의 저 요번에 기사 하나 봤는데 네. 뭐 되게 비싼 로봇인데 금방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 그게 이제 이번에 춘절 때 네, 맞아요. 춘춘 그 춘춘 기업. 때 네. 거의 칼무 정도 네, 했던 그게 뭐 춘인데 금방금방 다 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스마트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실 이 휴머노이드는 미국의 강점인데 이 휴머노이드까지 지금 중국이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위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휴머노이드 결국 AI 분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의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뭐 대표 끌고 있는 대장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누가 뭐래도 대장주는 중국은 정책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장주는 정부가 지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정보까지도 알아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관세나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딱 이거를 묻고 싶었거든요. 이 현재 중국 시장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뭐 1에서 10까지가 있다고 하면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매력도라는 게 투자 관점에서 아니면 뭐 투자 관점에서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반적인 베이스를 깔았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뭐 제가 현장을 많이 가지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소비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증시를 부양을 해야 되는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해를 거쳐서 저는 틈틈이 계속 우상향의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금 제조 혁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서 양자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휴먼노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6G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제조도 그렇고 이런 분야에서의 이런 분야에서 매력도 부분에서는 저는 매력도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2.0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거기서 뭐 있겠지만 이미 익숙해진 중국 입장에서 본다 했을 때 저는 이런 산업들의 매력도 부분에서는 경쟁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매력도를 중 이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시장으로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시장은 존재하지만 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력도는 옛날 같지가 않다. 근데 저희가 물어봤던 이유가 사실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요즘 중국 증시가 좀 핫하다 해가지고 뭐 중국 중학 개미 운동 뭐 이런 네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가 했는데 또 중국 실제적으로 가봤을 때는 또 어렵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투자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 위지가 있다. 네.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결되지만 사람이 뭘 해요? 돈을 쓴다고요. 네. 내 자산이 있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국이 때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워낙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중국 쪽의 적극적인 정책과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도는 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데 근데 그게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네. 여러분들이 매력도를 따진다면 이게 이렇게 업앤다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제 매력도는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좀 스펙트럼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뭐 최근에 칼럼을 이제 써서 아마 며칠 후에 나올 텐데 네. 올해도 이런 말을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는데 마지막에 올해도 이제 중국 경제 비관론, 뭐 함정론이 막 또 난무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내가 보고 싶은 중국 경제의 측면만 보시면 투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네. 그다음에 또 저는 뭐 현실적으로 바로 말씀드리지 경제 안 좋은 안 좋다. 안 좋은 안 좋다. 하지만 그 생태가 만들어지는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생태계. 그래서 네. 작품이 딥시크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경제를 보신다라면 조금은 네. 눈이 좀 네.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눈이 확 트이실 것 같아요. 오늘은 맛배기. 네, 칼럼도 저희가 꼭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생생하게 중국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투자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확실히 탁 생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종종 저희 프로에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원래 출연 예정이었던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실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에도 지금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